2025년 9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단순한 날짜를 넘어 제 내면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날이죠. 운동 동호회. 땀과 열정이 뒤섞인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감정, 아니 광기 어린 집착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격정적인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30대 미혼 남자인 저. 어쩌면 그 찰나의 순간부터 이미 제 운명은 그녀에게 속박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달 전 새로운 회원으로 들어온 그녀와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갈 바람 같은 인연일 거라 애써 제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제 예상과는 달리 점차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지극히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제 내면은 이미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우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신화 속 금단의 열매처럼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저의 모든 감각은 그녀에게로 향했고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 스쳐가는 시선 하나에도 저는 격렬하게 반응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엇갈린 감정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저의 모든 이성과 판단력을 한순간에 빨아들이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그 감정의 무게는 점점 더 저를 짓눌렀고 저는 그녀의 존재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인사 그뿐이었습니다. 동호회 총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새로운 회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 의무감과 그녀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뒤섞여 저는 겉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처럼 저는 저의 본심을 감추고 형식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를 톡 짜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저는 그녀에게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뜨겁게 타오르는 욕망의 불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포식자가 먹잇감을 노리듯 저는 그녀의 모든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잔상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잠 못 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청아한 웃음소리,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녀의 눈빛, 그리고 운동 중 보여지는 그녀의 섬세한 손짓,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저의 모든 일상을 지배했고 그녀의 부재는 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녀를 향해 저는 충동적으로, 하지만 마치 운명처럼 필연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은 저의 이성을 잠시 마비시키고 저의 깊은 욕망을 드러내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저는 그녀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짧고도 깊은 침묵 끝에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더욱 깊은 혼란과 미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일상적인 현실의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딸에게 밥을 차려줘야 해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정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라니? 그녀의 삶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저의 상상력은 통제불능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일까? 아니면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걸까? 확신은 없었지만 그녀의 삶에 대한 이성적인 호기심은 이미 격정적인 감정으로 변모하여 제 심장을 격렬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단 하나의 단서, 딸이라는 존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가 저를 이토록 흔들리게 하고 제 모든 감각을 그녀에게로 향하게 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거절은 저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 대한 탐닉을 더욱 부추기는 강력한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거절은 마치 더 깊은 탐험을 위한 초대장 같았습니다. 그녀의 거절 이후 저는 더욱 은밀하고 집요하게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녀의 SNS 계정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베일에 쌓인 진실을 밝혀내려는 탐정처럼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어보려는 듯이 저는 모든 게시물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아이와의 다정한 흔적들, 놀이공원에서의 즐거운 시간, 혹은 학교 행사 참여 사진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그림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혼기념일 사진도, 부부의 흔한 일상 사진도, 가족 여행의 추억도 그 어떤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 텅 비어있는 공간, 남편의 부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빈자리는 저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의미를 부여했고 저만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곧 저에게는 더 깊은 관계를 위한 기회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감춰진 비밀이 저의 심장을 더욱 거세게 뛰게 했고 저는 그 비밀의 문을 열 열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고 그녀에 대한 집착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모든 감각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삶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저를 점점 더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말은 점점 더 위험한 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그녀를 향한 뜨거운 갈망만이 저의 언어를 지배했습니다. 마치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제 말과 행동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의도된 것이었지만 그 의도 안에는 이미 순수한 호의를 넘어선 다른 종류의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의 말들은 점점 더 직접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체육관에서 당신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습니다. 혹은 운동하시는 모습이 정말이지 예술입니다. 제가 본 어떤 선수보다도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겉으로는 칭찬의 탈을 썼지만 그 속에는 이미 그녀를 향한 뜨거운 소유욕과 갈망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제 말의 진해를 감추기 위해 애썼지만 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종종 미묘한 당황스러움으로 물들었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거나 시선을 피하는 등의 작은 변화들. 저는 그녀의 미세한 떨림과 불편함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녀에게로 깊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미묘한 거리는 오히려 저의 욕망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마치 금지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처럼 저는 그녀의 미묘한 반응을 즐기며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녀의 그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경계를 허물고 그녀의 마음에 저만의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성은 이미 저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위험한 질문을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여유도 인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내면은 그녀에 대한 진실을 갈구하는 고통스러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딸과만 지내시는 건가요? 제가 혹시 오해하는 것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당신의 상황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짧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강철 같은 단호함은 저의 심장을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꿰뚫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딸에게는 아빠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환상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리고 제 감정이 머무를 자리는 처음부터 단 한 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진실은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저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한마디는 저의 모든 희망과 기대, 그리고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마치 사나운 폭풍우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제 마음은 텅 비어버렸고 주체할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혔고 저의 모든 망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 안에서는 끊임없는 비교와 자기 비하, 그리고 열등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저는 저 스스로를 끝없이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좀 더 멋진 사람이었다면 그녀가 나를 다른 눈으로 봤을까?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차은우급의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졌다면?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남자였다면? 그랬다면 이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가 달라졌을까? 저는 끊임없이 가정하고 상상하며 저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은 단 한 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정을 가진 유부녀였고 저는 감히 그녀의 성욕을 침범하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넘볼 수 없는 명확한 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자존감은 그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을 쉽사리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를 탓하고 저의 부족함을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아닌 저의 모든 결점들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그녀의 거절에서 비롯된 상처를 넘어선 깊은 자기혐오와 비참함의 구렁텅이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되었고 이 모든 상황이 저의 잘못이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웠습니다. 저의 내면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운동을 하며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그림자조차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마치 매 순간 뜨거운 채찍질을 당하는 것처럼 제 마음은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경기 중 저는 순간적으로 그녀에게 시선이 팔려 중요한 플레이를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력하며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채 한겨울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자신감은 땅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환하게 웃었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큰 빚으로 꽂혔습니다. 마치 저 혼자 불타는 지옥 한가운데에 갇혀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불편하고 괴로운 것은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무렇지 않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고 저는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녀는 저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이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오랜 시간의 고통과 번민 끝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불편함의 정체는 단순한 그녀의 거절에서 비롯된 상처가 아니라 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제 자존감의 문제였음을, 그녀가 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 스스로를 온전히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저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제가 느꼈던 비참함과 분노, 이 모든 감정의 근원은 결국 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계에는 명확하고 깨뜨릴 수 없는 선이 존재하며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곧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뒤늦게나마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에게 깊은 고통과 함께 찾아왔지만 동시에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오랜 병을 앓다가 비로소 올바른 약을 찾은 것처럼 저는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맹목적인 집착은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에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귀중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저의 강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를 한층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동호회에 나옵니다. 여전히 밝은 얼굴로 저에게 평범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인사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더 이상 저를 흔들거나 저의 내면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뜨겁고 격렬했던 감정은 잠시 저를 미친 듯이 흔들었지만 그 또한 저를 성장하게 만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달궈져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단단해진 강철처럼 저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더욱 강인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녀와의 인연은 마치 한여름밤의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잠시 눈부시게 타올라 저의 시야를 압도했지만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사라질 때 남긴 잔상, 그 빛으로 저는 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욕망, 저의 부족함, 그리고 무엇보다 성숙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까지 모든 것을 마주하고 인정하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내면은 평온해졌고 저의 시야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운동을 하고 저의 삶을 담담하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저의 마음을 온전히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지 않고 저 스스로의 빛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격렬하게 장식했지만 더 이상 저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층 더 단단해진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불꽃 같았던 그녀와의 인연은 결국 저를 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강렬한 불씨였습니다. 이 불씨는 저를 더욱 뜨겁게 그리고 더욱 현명하게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오롯이 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